안녕하세요. 엘리메듀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두를 지키는 경비 직무 교육 파트 4 공동주택 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시설 경비 활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동주택 경비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체크하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범죄 예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경비 알아보기에서는 근무활동과 유의사항 등의 기본 개요,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경비 기본 개요입니다. 공동주택 경비란, 공동주택 경비하면 시설물에 대한 경비에 포함되니 이전 시간에 배운 시설 경비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설 경비와 공동주택 경비는 둘 다 건물이나 시설물의 보안과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둘의 차이점과 공동주택 경비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와 시설 경비의 차이점. 시설 경비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물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통 회사나 공공기관, 대형 상가나 병원 등과 같이 큰 규모의 건물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 경비의 역할은 출입 통제, 경비원 감시, CCTV 모니터링, 화재 대응 등입니다. 공동주택 경비는 주로 아파트, 단지, 빌라 등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과 주민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민들의 출입 통제와 주차 관리, CCTV 모니터링,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출입 시간, 방범 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경비와 공동주택 경비의 차이점은 주로 대상 건물의 규모와 보안 목적에 있습니다. 시설 경비는 대규모 시설물의 보안과 안전 유지에 집중하고, 공동주택 경비는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동주택 경비는 인원에 대한 방범과 범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방범활동. 방범이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주민의 불안감과 파급 효과가 크고 범인 검거 및 수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어 범인이 검거되어도 원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방범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경비 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방범활동 기본 자세. 경비원은 입주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자각하고 강절도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무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및 도박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근무 중 취급한 사항, 특이사항 등은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휴식 시에는 인근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확행해야 합니다. 방범 책임자 지정 운용. 아파트 단지마다 방범 책임자를 한 명 지정 운영하고 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조해야 합니다. 방범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체 방범 계획 수립. 둘째, 방범 설비의 정비 및 점검. 셋째,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이 방범 책임자의 임무에 포함됩니다. 경비실 근무 요령.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서 파출소 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합니다. 입주자 차량에 대한 비표 부착 의무화, 외부 차량은 차량 번호, 차종, 차량 색상 등을 기록, 유지 후 출입을 허가해야 합니다. 입주자 중 외출 및 장기 출타 중인 세대를 파악하여 순찰 시 출입문 시정 여부와 창문, 베란다 등을 중점 관찰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출입자에 대해선 방문 대상과 방문 목적, 방문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출입일자 기록, 유지 및 입주자와 사전 연락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순찰자의 근무 자세. 순찰의 의의. 순찰의 원어 페트롤은 진흙탕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진흙탕 길은 잘 살펴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순찰은 반드시 오가면서 주위 사물을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도 평범하게 보이는 것도 의심이 나면 한 번 더 살펴보아 확실하게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방범활동. 범죄 수법 및 특징. 피해자는 주로 20에서 30대 초반으로 절도 등 전과자가 대부분입니다. 범행 대상은 30, 40대 부유층 주부로서 자가 운전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범행 시간은 주로 오후 시간대이며 피해자 차량 및 금품 갈취 후 도주하는 형태입니다.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 승차시킨 후 눈과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손발을 결박한 다음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녀자가 소지한 현금, 보석 등을 1차 강취 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방범활동. 경비원 유의사항. 순찰 시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경유해야 합니다. 10대에서 20, 30대 거동수상자 발견 시
질문하거나 외부 차량 주차 시 차량 검색으로 범죄 기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입주자 차량은 비표 확인, 외부 차량 출입 시는 차량 번호, 차종, 색깔 및 출입 시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 시 불심 차량은 내부 및 트렁크, 차량의 훼손 여부 등을 관찰하여 차량 도난 및 범죄 이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단지 내 야간 출입 통제. 입주자 이외자의 야간 출입자에 대한 인적사항, 출입 목적 등을 확인, 방문 상대방 사전 연락으로 출입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한 관리 및 감시를 위해 입주자의 협조를 얻어 24시 이후에는 단지 내 출입문을 1개소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문에만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심야 출입 차량에 대한 비표를 확인해야 하며 비표가 없는 차량의 방문 상대방 확인, 차량 번호, 차종, 색상, 출입 시간 등의 기록 유지로 출입 차량의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기도자 발견, 차간점. 단지 부근의 노상에서 엔진을 시동한 채로 주차하고 있는 자. 단지 주변 혹은 단지 내를 배회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는 자. 무엇인가 침착성이 결여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볼일 없이 또는 용무가 끝났는데도 단지 내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나 주차 중인 자동차 내에서 자고 있는 자. 스위치와 엔진이 직결되어 있거나 각 창문 또는 시정장치가 파손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차체에 파손된 곳이 있거나 또는 차 안이 현저히 더럽혀져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 내 외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시설 관리, 화재 예방 및 대응,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현장과 환경에 따라 해야 할 업무와 중점 사항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하게 되기도 하며 본인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한 Q&A 시간을 통해 정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업무. 질문 1.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경비원 중에서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된 경비원,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는 경비 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에 소속된 경비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개정 시행령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 중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업무 범위의 특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일반 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배치 신고, 복장 신고,
경비원 교육 등 관련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3.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업법 및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기준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4.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인 경우에도 계약 이외의 업무는 수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소속 경비업체와 해당 업무에 관한 조율을 통해 원활한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질문 5.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 업무 제한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래대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관리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 업무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6. 개정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업체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를 통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업법 및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 8.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공동주택 경비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혹은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위반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업무. 질문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 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업무 및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됩니다.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와 미화 보조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되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연 1에서 2회 정도 도색 또는 제초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 경비원이 보조적으로 수행 가능한 청소와 미화 보조 업무는 단지 내의 안전한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및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도색 또는 제초 작업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소요해야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장비를 요하는 경우라면 주된 업무인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색 또는 제초 작업 전문 인력을 보조하며 주변을 청소하는 등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3. 공동주택 화단 내 수목관리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 가능한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가지치기, 수목 관수 등은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원이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수목 식재 및 소독, 정원 조성 등 전문 기술, 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제한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4.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초 작업을 한 이후 경비원이 주변 청소를 수행 가능한지. 제초 작업 이후에 발생한 잡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이므로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원이 수행 가능합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업무. 질문 1. 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에 해당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에는 단지 내 분리배출 업무 이외에도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정리된 재활용 자원의 반출 확인 및 주변 정리 업무 등도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포함하여 수행 가능하나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2. 재활용 분리배출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경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개정 시행령에 따른 관리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의 의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3. 폐가점 및 가구를 단지 내 보관 장소로 이동, 수거 및 상차 작업 보조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 가능한지. 개별 세대의 대형 폐가점 및 가구 등을 수거하거나 단지 내 보관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보관된 폐가점 및 가구 등의 반출 확인 및 주변 정리 업무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포함하여 수행 가능하나 경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업무. 질문 1.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의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은 허용됩니다. 안내문의 게시는 입주민 대상 안내문을 동별 게시판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 비치하는 것이고, 우편 수취함 투입은 공용공간에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으로 개별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질문 2.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를 제한하는 이유 및 그 예시는?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경비 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 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진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 질문 1. 위험 발생 방지 범위 내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경비업법에 허용되는 업무인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에 해당된다는 경찰청의 유권 해석에 따라 종래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되 제1항의 업무와 성질상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2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 2. 위험 발생 방지 범위 내 주차관리 업무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주차관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가 되었던 개인 차량 주차 대행 등과 같이 개별 세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불법 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단지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정후문 차량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위험 발생을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 조치 등이 경비원의 주차 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위험 발생 방지 범위 내
택배 물품 보관 업무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경비원이 부득이하게 택배 물품, 우편물 등을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택배 물품 등을 일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경비원이 택배 물품 분실 등에 대한 과다한 책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전한 보관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보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택배 물품 등을 개별 세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은 제한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주택 경비 알아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공동주택 범죄 예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과 환경 설계입니다. 고전적 범죄 예방 전략. 기존의 범죄 예방 전략은 경비원 통제, 잠금 장치, 순찰, 창문 감시, CCTV 감시 개념 등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 대상을 강화하는 방법인 THA를 사용한 환경 개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THA란 고전적인 범죄 예방 전략 중 하나로 범죄자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변경하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 건물, 시설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 카메라, 보안문, 자물쇠, 방범창, 키카드 등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플랜트 설계 시 범죄 예방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THA의 장점으로는 범죄 예방이 물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현이 쉽고 비교적 경제적이며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HA는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원동력이나 동기를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A를 적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판단과 범죄 예방 전략의 종합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범죄 예방 전략. 전통적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방법인 CPTED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이나 설계 전략으로부터 범죄 예방을 시도합니다. CPTED란 현대사회의 범죄 예방 전략으로 범죄 예방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PTED는 사회학, 심리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예방을 추구합니다. CPTED는 크게 4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됩니다.
첫째는 자연적 감시 원칙입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디자인할 때 이를 주변 환경의 시선이나 감시로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 보이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자가 침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적 접근 원칙입니다. 이는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경로, 도로, 인도 등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는 풍부한 환경 원칙입니다. 이는 공간이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활동적이고 활력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과 공간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는 환경적 조작 원칙입니다. 이는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어진 공간에 대한 소유감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내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내부와 외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CPTAD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렴한 구축 비용. 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므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높은 사회적 효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정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범죄 예방 효과. 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CPTAD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한 공간의 용도 변화. 설계한 공간의 용도가 변화할 경우 범죄 예방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용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간의 적용이 어려움. 대규모 공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관적인 측면과 범죄 예방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범 경비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입절도 사례. 1. 아파트 도배공 절도. 고객의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슬쩍 훔친 50대 도배업자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남. 2.
창문, 베란다를 통한 침입절도. 서울 잠실동 신축 아파트 1층 베란다 방범창 훼손 후 침입, 저층부 조경수 등으로 가려진 세대 대상 절도. (3) 창문 열린 아파트 고층만 골라 절도. 낮 시간대 복도식 아파트 창문에 방범창 절단 후 침입, 계단으로 가려진 세대를 대상으로 절도. 4. 현관문 앞 몰래카메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서울과 경기 일대 아파트를 털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절도범 검거. (5)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이용한 절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아이에게 접근,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서 부모 이름을 확인하고 집에 찾아왔다며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방에 감금하고 집안을 뒤져서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 도주. 6.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특수절도.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장비를 이용해 빈 아파트에 침입,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대전, 청주, 순천, 거제도 등의 아파트를 돌며 23회에 걸쳐 범행. (7) 검침원으로 위장. 이삿짐 차량에 서 있는 집만 골라 가스검침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 후에 강도, 강간범으로 돌변. 범행 후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 8. 아파트 주차장 절도.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 1박 후 주차장 내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단지 전체 지하주차장 연결, 지하주차장 출입구 고장, 주차장 구석 적침을 방치 등이 원인으로 파악. (9) 빈집털이 절도. 3인조 절도단이 아파트 주차장을 거쳐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파트 최상부 15층에 도착. 1명 비상계단, 1명 현관문, 1명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해 허리춤에 감춘 소형 빠루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5층부터 3층까지 범행. 범죄 유형별 대처 요령. 빈집털이. 출입문, 창문 등 방범창 설치하고 특히 저층 아파트의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합니다. 외출 시 전등불을 켜둡니다. 장기 출타 시 이웃에게 신문 및 우유 등이 집 앞에 쌓이지 않게 부탁합니다. 출입문 주변에 열쇠를 두지 않습니다. 현금, 귀중품 등은 집안에 보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허위 전화로 집주인을 밖으로 유인. 잘 모르는 전화는 반드시 확인 후 행동해야 합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하다고 불러내는 등 석연치 않는 전화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은 가까운 곳에서 주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파출소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 유인함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도시가스관 타고 침입 절취. 도시가스관을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덮개로 덮습니다. 도시가스관에 구리스를 칠하거나 철조망으로 감쌉니다. 창문, 베란다 문은 반드시 잠깁니다. 출입문 보조키 등을 파손 후 침입. 일자형 보조키는 신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우유 투입구 등은 견고하게 장치하거나 막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내 물건 절취. 아파트 주차장 내에 감시 카메라 설치, 각도, 방향을 조정하고 조명 시설을 보강합니다.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않습니다. 외부 차량 통제 및 번호를 확인합니다. 열려진 출입문, 창문을 통해 침입. 반드시 시정장치를 하고 방범창을 설치합니다. 창문을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출입문, 창문 등은 항시 닫도록 합니다. 출입문을 파손하여 침입. 방범이 허술한 목재문 등은 가능한 철문으로 교체합니다. 보조 자물쇠를 추가 설치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보관 열쇠 설치. 열쇠는 가족이 각각 지니고 다닙니다. 열쇠에는 동, 호수 등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경비실에 보관할 때는 특별히 당부해야 합니다. 경비원 순찰 시 점검사항. 옥상 및 기계실. 각종 시설물 고정 상태, 각종 기기 이상음 및 정지 상태 확인 후 잠금 장치를 확인합니다. 내부 순찰. 시설 및 부대 시설 등의 파손 여부, 가스 및 전기, 소방, 방화 등 시설 확인을 실시합니다. 외부 순찰. 주변 배회자, 잠복자의 발견 및 조치 내부 침입 흔적, 창문 잠금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외부 주차장. 야간 주차 차량 점검 및 일지를 기록하고 창고 및 지하 셔터 잠금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범죄 의심자 발견 차관점. 단지 부근 노상에서 차량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하고 있는 자. 단지 주변 혹은 단지 내를 배회하는 자. 복면, 마스크, 선글라스 등 특이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자. 방범 카메라나 비상신고 장치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
무엇인가 침착성이 결여되고 단지 내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주차 중인 차량 내에서 자고 있는 자. 목검, 도검, 엽총 및 열쇠, 드라이버, 장도리, 밧줄, 가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자위 방범 강화. 경비실은 출입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입구에 의자를 설치 등 자연 감시를 유도해야 합니다. 내부 CCTV 설치 및 감시 경고문을 부착하고 감지기 설치 및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하고 우유, 신문 등 투입구를 차단합니다. 과도한 조명은 피하고 조명 설치 시 CCTV 모니터링에 지장을 주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주차장 야간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 차량 통제를 위한 자동 통제 시설을 설치합니다. 어린이 유괴 및 납치 예방 대책. 유괴수법. 유괴범이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이거나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기타 강제적인 납치 등으로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복수단으로 삼는 수법 등이 있습니다. 예방책.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귀가 시간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등 하교 시 또는 밖에서 놀 때에는 범죄의 표적이 될 만한 화려한 의복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집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땐 친구 등 여럿이 안전한 큰 길로 다니도록 합니다. 낯선 사람이 자동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도록 교육합니다. 평소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 않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공통기준. 먼저 접근 통제 기준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 통제 시설을 설치,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합니다. 다만 구역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CCTV,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조명 기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합니다. 출입구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합니다.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합니다. 영역성 확보 기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에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는 등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 시설을 설치합니다. 조경 기준.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 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합니다. 활동의 활성화 기준.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 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합니다. CCTV 안내판 설치 기준.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안내판은 주야 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아파트 범죄 예방 기준. 먼저 단지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합니다.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담장.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합니다.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m에서 1.5m 이내인 밀생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 등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경.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감시를 저해하는 식물 식재를 지향합니다.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세대 창문에는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대 현관문은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 체인을 설치하고 우유 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승강기, 복도 및 계단 등.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실에는 외부 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CCTV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경비실 주변의 조경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의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 공간에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를 권장합니다. 수직 배관 설비. 집 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주차장.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CCTV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차로와 통로 및 동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선 내용들처럼 공동주택 경비에 대한 기본 개요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무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엘리메디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실제 경비 근무 활동에 혹은 준비 과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교육 파트너 엘리메디입니다.